지금 조합원님들 오셨는데 못 들어가고 계세요. 잠깐만요. 이거 좀 봐주세요.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여 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설명회의 진행을 맡은 김용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국에 약 한 50개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나 설명회 등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문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저의 경험들이 조합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설명회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일은 설명회가 아니라 원래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짜로 총회 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설명회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개최하기로 했던 우리 총회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조합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김주환 조합장에 대한 벌금형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결로 조합장의 직무를 현재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합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조합사업 진행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임원진도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총회 공고가 나고 나서 조합원 강상우 외 24명의 조합원들이 법원에다가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존 조합장과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2019년 2월 21일 날짜로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주관자 입장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준비한 총회 행사이다 보니 총회를 대신해서 설명회로 배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우리 조합 사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이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참석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조합원들 간의 반목을 좀 해소하고 그동안 기다려온,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많이 기다려온 우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우리 조합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조합장 직무 대행을 수행 중인 김영기 부조합장님께서 조합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기 부조합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기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조합장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합원님들이 한 1600분이 넘게 계시는데 오늘 바쁘신 시간이기도 하고 또 조합의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들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합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임을 조합의 임원으로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옆으로 서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상도스타리움 인허가 진행 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모집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2015년 8월달에 1,400여 명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하였고요. 현재 조합은 1,6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였고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제도를 통해서 2017년 12월에 경관심의 조건부로 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2월달에 경관심의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제는 2017년 8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 사업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사업에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주무부서도 임대주택과에서 공공주택가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영향 평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우리 교통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여 2018년 10월에 수정 의결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조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교통영향 평가는 약 4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건축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순서에 따라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하여 그 결과와 함께 우리 사업부지 중 국공유지 포함 3분의 2의 건축심의 동의서를 진구하여 건축심의 관련 동작구청 유관부서 협의 완료 후 서울시로 상정하여 서울시 유관부서 협의 중이며 종료 후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건축계획 심의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일정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합도 대행사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합은 2015년 8월달에 창립총회 이후에 겨우 여기까지밖에 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문제는 이런 조합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고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직무대행 체제에서 현재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심의 접수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조합 설립인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 80%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타 사업자와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약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것은 약 10월경으로 예상되는 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승인 관련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 또 교육 관련 각종 인허가, 소방 등의 인허가들을 진행을 해서 조합은 사업부지 소유권 95%를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 대출을 일으켜서 진행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브릿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저도 헷갈리고 조합원님도 헷갈릴 수 있어서 저희 이제 사회자님께서 좀 간략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합원님들께 브릿지 대출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대출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페이지에서 조합원님들 보셨다시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사업이 한 단계씩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합원님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조합원님들께서는 앞에 나와 있는 5개 단계의 지역주택 사업 절차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의 단계를 두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맨 먼저 준비 단계라는 것이 있죠. 이 준비 단계라는 것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토지를 물색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나서 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설립인가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 페이지에서 나왔다시피 토지 80% 이상의 승낙서를 필요로 합니다. 저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은 토지주로부터 토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 승낙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승낙서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 승인, 그냥 사업 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업 승인이라는 것은 토지를 확보하고 그 토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30층 건물이다라고 한다면요,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인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업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승인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립인가도 설립인가이지만 설립인가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바로 토지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라는 것이죠. 조합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소유권 확보라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토지를 매매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우리 쪽으로 넘긴다. 다시 말해서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토지주에게 다 지급을 해야만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우리 조합 명의로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등기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것이 중도금과 잔금 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줄 필요도 있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 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합원님들께서는 우리 상도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님들께서 평균적으로 납부하신 부담금이
전체 계약금에서 약 한 10% 내외 되시죠. 아마 여기 계신 조합원들께서는 10% 내외를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업비에서 통상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합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홍보관이라든지 모집 경비라든지 이런 집행한 비용을 모두 토지비로 넣는다 하더라도 토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토지비는 전체 사업비에 있어서 30-40%가 필요한데 조합원님들이 납부하신 돈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금융권으로부터 빌려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 대출을 받는 것이 바로 브릿지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대출은 말 그대로 영어 다리란 이야기죠.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인데요. 이 브릿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조합 사업이 사업 승인이 났습니까?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가가 났습니까? 승인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는데 땅이 지금 우리 이름으로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다 보니 금융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것은 금리가 다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래도 우리 조합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브릿지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브릿지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용도는 토지 잔금 플러스 약간 알파 정도의 돈만 빌려오게 됩니다. 토지 잔금. 그리고 이 토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담보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토지 담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통상적으로 자설한 부분이 들어갔는데요. 조합원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납부한 돈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벌써 그 돈은 분양이라든지 지금까지 조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세 100억짜리 땅을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시세가 100억이니까 100억을 기준으로 빌려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조합원님들 통상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감정평가 금액은 통상 차등은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80에서 한 9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00억이 시세가 100억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은 80억 또는 90억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어떤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시세는 100억인데 감정평가 금액은 60억, 70억 나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80억, 90억의 감정평가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다 빌려줍니까? 또 그렇지가 않죠. 조합원님들 통상 아시다시피 보통 건전한권 130% 설정하고 한다는 거 아시죠? 130% 정도 되면 약 한 또 20%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100억짜리 땅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 나머지 40억은 어디서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도 우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40억이 필요하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설을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 40억도 은행이 믿고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나머지 40%에 대해서 조합원 자설을 통해서 전체 100억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브릿지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부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사업계획 승인에는 정말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반 정도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오늘 총회를 반드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이유 자체가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시점이 2020년 12월까지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2020년 12월까지로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시점은 여기 설립인가 이전 단계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서 설립인가도 받아야 되고 토지 95% 이상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브릿지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평가, 교통평가, 교육영향평가 등의 여러가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약 한 2년여 만에 가능하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총회를 추진하고자 했던 핵심 목적이라는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것을 해서 95% 토지를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95% 이상 이제 누구 겁니까? 우리 조합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인허가 관청에서도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30층, 제가 그냥 30층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0층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라고 승인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조합원들 인터넷 한 번만 쳐보면 전국적으로 다 불안하다고 하죠. 그런 불안한 요소가 다 해소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분야와 같은 거죠. 이 뒤쪽 부분은. 자, 그렇게 되면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는 토지 95% 이상이 조합 명의로 다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 관청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안정적입니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정적이죠.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다시 해줄게, 사업권을 담보, 우리 조합에 사업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권 담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PF 대출의 특징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뭡니까? 금리가 다소 낮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 PF 대출을 하는 데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공사들이 연대보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도 연대보증 들어오다 보니 대출해주는 비용을 토지비에다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착공도 해야 되고 2단계에 이제 1번 분양도 하게 됩니다. 1번 분양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돈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까지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분양과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착공하면 조합원님들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뭐 한 달 있다가 보면 뭐 2개 층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책임주공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대부분 건물을 잘 지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착공 이후에는 조합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중도금 대출로 앞에 있는 PF 대출을 1차 상환, 2차 상환, 3차 상환 하면서 조합원님들이 입주할 시점에는 앞에 받았던 브릿지 대출과 PF 대출이 모두 상환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의 대출 구조이고요. 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시공사가 브릿지 대출에 보증을 쓰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브릿지 대출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하고 또 전체 토지 비용을 모두 대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신용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단계에서는 시공사들이 통상적으로 정식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사들, 여기 시공사 혹시 관계자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공사들도 내부적으로 위험관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토지를 모두 해결하고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시점에 되어야만이 시공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조합과 계약을 합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이겁니다. 시공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서, 조합과 힘을 합쳐서 이런 사업 승인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조합원님들께서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게 되고, 시공사들도 이 사업 승인이 나고 나야만이 우리 조합에 와서 나랑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일하면 좋지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단계까지 조합원님들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 절차를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대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이어가 주시죠. 써머리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길게 하셔가지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기존에 계속 조합에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공사를 통한 PF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브리지 대출을 통해서 금융주주산을 구성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 의한 그 브리지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는 PF를 통한 대출을 사업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단위의 일정이 2020년 12월까지로 못 박힌 상태 이후에 조합에서 특히 직무대행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이나 투자 쪽의 어떤 정보력은 저희 조합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빨리 파악하고, 일반 조합원님보다 더 빨리 파악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떤 협상 단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조합이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승인 때까지 사업토지의 소유권을 95%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 나머지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 5%에 대해서도 협의매수나 매도 청구를 통해서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근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M모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95% 내에 M모텔이 들어가 준다면 가장 좋겠죠. 시행사, 지금 업무 대행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를 잘 진행할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합 설립한 후에도 M모텔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엔 결국 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 매수나 매도 청구를 통해서. 하지만 그런 업무를 제대로 못한 업무 대행자에다가 그러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합 설립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권 99%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행사의 역할은 어차피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경제, 유니온 서로 대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조합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생을 통해서 정상화 시켜서 이런 인허가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M모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조드리지만, 조합에선 또 제가 지금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다른 집행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선 업무 대행사에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2020년 12월까지 지금 기존에 받았던 지구 단위의 유효 기간을 안에 사업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까지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10월 달에 조합 설립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약 14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구단위 승인 계획 결과는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지구단위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합 설립가를 죄송합니다. 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합은 대행사와 조합원들 간의 분열로 인해서 직무대행 체제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히 건축심의 후 조합 설립가를 받아서 조합으로서 공식단체로서 인정을 확보하고 상황에 대한 대행사들과의 전사적인 협조를 통해서 2020년 12월 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 하므로 조합과 대행사의 역할이 하루하루 허투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일정에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진행해야 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기간이 도래교화를 하여서 지구단위를 새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조합의 경우는 바뀐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인허가를 진행할 경우에 심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진행을 하더라도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의 증가폭이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합원 현재 모집은 저희도 그 이후에 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에서 나중에 하긴 했지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관할구청, 동작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동작구청에서 저희 사업체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향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의 인허가 수준으로 빡빡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분양대행 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서를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요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홍보관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광고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데 관련된 제방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다 하더라도 건축, 교통, 기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가될 설계, 인허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청만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신고 창구를 운영할 정도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해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구청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로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엔 관에서는 문제도 많고 시끄럽고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이 대행사 간 주도권 다툼과 조합원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양분되는 어떤 의견의 갈등들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의 어떤 이런 모습들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빨리 이 조합을 좀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돈,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조합도 또 업무 대행사도 여기 계신 몇 분 안 되시지만 정말 조합원님들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합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부장님께 같이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17년 12월 달에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유효 기간이 3년이다 보니 2020년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절차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고, 다시 거치다 보면 결국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조합원들 간에 주도권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목표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총회를 준비하고 또 부적장께서 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많은 조합원님들로부터 질문받았던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받았고요. 일단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총회를 준비하고 또 조합을 근래에 운영하면서 많은 질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뭐 더 일일이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요즘 근래에 중요한 한 이슈들을 정리를 하면 4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조합에 전화와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너희도 결국에 경제랑 유년 싸움인데 얘네들 이렇게 싸워가지고 사업 가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업무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또 지금 작업을 해놨던 토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합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업무 대행사와의 어떤 관계를 뭐 이렇게 척을 쥐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이 사업의 시행을 진행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아까 말씀드린 토지 소유권이 조합으로 95%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는 미우나 보우나 경제, 유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합은.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누구는 경제편, 누구는 뭐 유년편, 뭐 비대위는 어디 성향을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그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대행사가 싸우더라도 정말로 조합의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라면 조합원들이 그런 업무 대행사를 뭐 필요에 의해서는 회유든 압박이든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조합원의 또 조합의 업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뭐 업무 대행사가 최대한 그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지금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조합원이 살아야 업무 대행사가 얘기를 해서 협의가 돼야 조합원이 살고요. 결국에 이런 싸움이 지속되면 업무 대행사는 손해볼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게 되지만 업무 대행사에 대한 다툼은 최소한 업무 대행사끼리 협의를 봐서 의견을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고 조합도 그러한 데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찾고 또 요청을 주시면 조합에서도 열심히 이 대행사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십니다. 뭐 입장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는 조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유선상으로나 문서상으로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원론적인 얘기가 이렇게 좀 나가고 좀 어렵게 얘기가 나갈 수가 있어서 제가 이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회자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례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사회자님께서 한 번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에서도 요즘 조합원님들이 정보공개요청 등으로 조합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원칙은요,
조합 규약에 의거해서 모두 처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규약이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의 조합 규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조합장이 임원이죠. 임원이 관련 형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정해지면 결정이 되면 당연 퇴임하든지 또는 어떤 조합에서는 해임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보통 조합장이 벌금형 이상이 결정이 되면 대부분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든지 또는 해임이 되었다, 그런 현장들이 대다수다라고 제가 조합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같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내용을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조합장을 벌금형에 따른 직무 정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아직도 우리 직무정지 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가처분 결정문을 내린 걸 보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조합 규약에 의거해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부분 조합장은 직무정지되거나 또는 당연 해임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규약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 규약에 의하면 발기 및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형사 기소가 됐을 때 이사회 및 대의원, 저희는 대의원이 없으니까요. 이사회를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 해당 건으로 인해서 벌금형 이상 받게 되면 그날로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환 조합장님께서는 작년 10월 11일 임시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신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던 안건과 거기다가 그 이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안건, 즉 조합장 직무정지 관한건을 이사회로 상정하셨고 이사회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안건만 진행하시고 파행하실 걸 우려하여서 이사진들은 내용 증명과 문서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엔 이사회에서 직무정지권을 의결하겠다라고 다 통보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회신이 없으셨고요. 게다가 김주환 조합장님께서 직무정지되게 된 이유는 비대위원장 최규보님께서 형사건으로 김주환 조합장님을 주택법 위반으로 민사 및 형사 진행을 하신 거고 그 형사건에 대한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놓고라고 표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같이 가고 있다고. 그러한 입장을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시진 않은 상태이고요. 이것부터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조합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손해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자, 조합장 직무정지권에 대해서 그쪽 입장도 그쪽 입장이고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문제이고요. 그런 형태의 소송이나 아니면 진행들은 되어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거 갖다 싸울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도 사업은 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영수증을 다른 임원진들이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가입금 하셔야 된다고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고 김영기가 직무대행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목적이나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BDA 분들이랑 김주환 조합장님한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에모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합니다. 엠모텔, 뭐 사실은 조합 입장에서는 경제든 유니온이든 업무 대행사고 우리는 경제권 따로 유니온권 따로 받아서 진행하는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업무 대행사에서 가져온 토지에 대해서 관련된 인허가만 진행하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들어가는 데는 조합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엠모텔 부분은 유니온이 담당하고 있죠. 이 부분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부지고 이것을 빼고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조합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할 거냐? 1번 유니온고 유니온이 해결해야죠. 근데 못하고 있어요. 드림캐슬 우정민 사장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돈 없이 종이다발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갖고 와. 근데 돈 누가 줍니까? 조합에서 줍니다. 근데 지금 조합 설립가 났습니까? 못 났습니다. 엠모텍 갖고 싸우는 거는 나중에 이걸 못한 업무 대행사 책임 나중에 묻더라도 빨리 이 인허가를 빨리 진행해서 조합 설립가 나서 이네들과의 창구를 조합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 해결해야죠. 그리고 해결해놓고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담당하는 업무 대행사에다 물어야 됩니다. 김영기가 김주환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 대행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따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 김영기 체제가 계속 된다, 김영기가 계속 임원으로 계속 있는 동안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업 진행 시 중단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지구단위 사업 승계에 닿지 못하면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사업 깨진다고 봐도 도망합니다. 아니면 분담금 엄청 내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뭐 만약에 사업 진제 만약에 오늘 접는다 해도 뭐 나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태까지 보냈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 사전에 안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1차 조합원 홍보만 가고 계약하신 분 말고서도 피 주고 들어오신 분 계시지 않아요? 그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다 소송감이에요. 어디에? 조합원과 조합 간에.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 깨면 우리가 그거 뭐 피 돌려줍니까? 못 돌려줍니다. 조합에서.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을 가야 되고 저도 조합원이고 여러분도 조합원인 것처럼 이 많은 조합원들이 정말 조합을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또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거 갖다 싸울 게 아니라 빨리 우리가 지금 2020년 12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이 인허가의 어떤 그런 리미트를 안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조합에 대한 공격은 김영기가 엠모텔 주인이다. 뭐 피로 얼마를 받았다. 다 아닙니다. 가기만 하면 문 걸어잡고 뭐 욕하고 뭐 내를 쫓는다. 깡패를 동원했다. 이런 건 아니죠.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혈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주환 조합장처럼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김주환 조합장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10월 4일날 직무정지 되고 나서 10월 5일날 직무정지 공고를 저희가 때리자마자 한 일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계약한 업체에 계약금 5천만 원을 사업비단이 운영비에서 직원들을 위협해서 겁박을 해서 본인이 책임을 했다며 집행하신 분이에요. 5천만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새끼를 가만히 둬?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형사건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 중이고 저희가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여. 일단 근데 그런 뭐 표현도 좀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지금 우리 조합은 빨리 정상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진짜 절박한 상황인 것을 좀 여기 계신 몇 분 안 되지만 조합원님들께서도 인지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조합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이지 노력하고 있고 더 할 테니 많은 힘과 관심을 좀 보내주시길 이 자리에 들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합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주요 궁금증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합원님들 중에 개별적인 질문 사항은 별도로 조합에 오셔서 또는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는 우리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바라는 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합원님들 한 몇 분 정도 좀 자유롭게 질문이나 건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이나 건의 있으신 조합원님 계시면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십니까, 조합원님? 네. 진행요원 앞에 마이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서로요. 그래도 뒤쪽에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학섭이고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현재 그러면은 그 조합장 김주한 조합장하고 지금 부조합장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죠. 네. 이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 부조합장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이런 문제들, 위법한 문제들 때문에 형사 및 민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것 좀 창피한 모습이고요. 계속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떤 의견을 좀 좁히는 어떤 방법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단지 뭐 의지의 문제인데요. 그런 의지는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뭐 다잡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지금 이사님들 와 계신가요? 지금 감사님 와 계십니다. 감사님만 와 계시고, 그럼 이것은 이 총회는 지금 이제 무산된 거죠. 네, 맞습니다. 기자 그래서 이걸로 지금 그 대처를 하셨는데 향후 사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결론은 그 비대위에서 이 김주한 조합장을 그 소송을 해서 벌금형이 나왔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형사건으로 고소를 하셔서 검찰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에서 약식 기소로 100만 원을 작년 6월 18일에 선고를 한 상황이고 김주한 조합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며 돌아오는 3월 14일 날 그 고소인 최규구 씨가 증인 신청을 하는 심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김주한 조합장은 자기가 직무 정지가 아니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줬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김영기 부조합장이 신청한 건 맞고요. 그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에 법원이 기각을 하신 거고, 그 기각을 했다는 내용이 직무정지가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라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시켰을 뿐 이사회를 통한 의견이나 이사회에 대한 결정이 무효가 됐다는 어떤 그 결론은 판결은 아닙니다. 거기서 또 게다가 그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식 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항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주한 조합장하고 지금 저희 부조합장님하고는 앞으로는 대화가 될 수가 없겠고 또 사업 진행도 같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벌을 묻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본인이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조합장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 조합을 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조합의 업무를 위해서 본인이 요청한다면 언제라도 직무가 정지됐음에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데 지금 직무가 정지되고 나서도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업무에 대한 어떤 업무 요청보다는 조합의 어떤 표현 조심스럽지 기득권이나 아니면 자기 입장을 지금 지키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계속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저희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도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정지가 되고 나서도 불법행위들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정립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법원에서 그 판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장님께서 저라도 만약에 조합장에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조합 자체 사업에 대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저한테 주신다면, 해줄 수 있는 요즘에 하신다면 저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환 조합장님과 부조합장님이신 그리고 임원들, 이사님들이 내부적인 어떤 회의를 다시 해서 진짜 그 분을 제명을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조합원들이 바라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사실 바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의 표현을 못 해주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부조합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향후 그러한 정보들을 교류하셔서 저희 조합원들이 명쾌하게 답을 듣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을 위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조합원님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조합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조합원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의 또는 조언이라고 느껴질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조합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사항 조합원님도 없는 것 같으니까 부조합장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드리고 이제 설명회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일단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660분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조합에서 이런 임시총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조합 인용해서 취소하고 설명회로 불린 자리라고 하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런 조합에 대한 상황, 왜냐면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또 김용기 입장일 수도 있고요,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오셔서 그게 같아 아니다 맞다 잘못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대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인데요. 아까 이런 상황도 결국에는 조합 운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실망감의 조합원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예정되었던 총회는 김영기 부조합장이나 김영기 부조합장을 비롯한 현재 이사들이 본인의 직을 지키거나 하기 위해서 한 임시총회가 아니라 최기부 조합원님들께서 규약에 의거하여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의 총회 발의 요청서를 조합에 신청한 것에 대한 안건, 내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드리려고 했던 총회입니다. 그 총회를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하셔서 취소하시고, 어저께 오전에 김주환 조합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조합에 있는 조합원도 아닌 조합 직원도 아닌 사람이 김주환 조합장의 PC로 또 공고문을 벽에다가 부착한 내용이 또 임시총회를 하겠다, 정기총회를 하겠다며 결국에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 규약에 맞는 진행을 했을 때는 저희 조합의 지금 현재 이사들은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현재 조합의 집행부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합의 이사진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불법하지 않고 규약에 의거한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사업의 진행을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공공연하게 늘상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요. 조합원 여러분 부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의 현실과 앞으로 조합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조합원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참석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석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만일 주변에 다른 조합원님들이 계시면 현재 조합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설명의 내용들을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우리 사업이 앞으로는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님들 부탁드리고 그럼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